골전도 이어폰 언제 나온 겁니까? 골전도 이어폰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한 네. 2, 3년 전부터 이제 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면 주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뭐 과한 추측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과한 추측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역병이 바다 있었잖아요. 네. 역병이 바다도 어떤 소통할 수도 없고 존재를 알 수 없는 것부터 어떤 공포를 느끼는 이제 그거에 관한 책이에요. 작가가 이제 김보영 작가랑 똑같은 책인데 네.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처지와 관련된 거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겨하는 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슬슬 움직이는 한동훈, 도서관에서 시민들 사인해주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여유 있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양재도서관이라고 해요. 양재도서관에서 포착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SNS에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도서관에 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곳곳에서 다각도로 찍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모습이 요 모습이죠. 약간 뒤를 살짝 쳐다보는 이런 모습까지도 다 지금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초재선 의원도 아니고 윤주진 의원님, 예. 4, 5선에도 사실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긴 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잘 알려졌는데 네.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와서 지금 봅니다. 이건 1번, 남의 눈 신경 안 쓴다. 2번, 보라고 온 거다. 뭡니까? 제발 날 찍어줘게 맞겠죠. 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인지도가 깡패다 이런 말 하는데 정말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능가하는 그런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사실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상당히 머리도 비상하시고 또 이번에 어쨌든 100일 가까이 정치권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활약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정치의 문법을 어느 정도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찍히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기사가 된다라는 거는 다 예상을 했겠죠. 다만 왜 이렇게 하느냐. 본인이 정말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없고 당분간 정치권에서 멀어져 있고 싶다면은 굳이 네. 이런 행보를 하지 않고 책을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빌려다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와서 또 좀 화제의 책들을 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권에 대한 본인의 메시지, 네. 나의 복귀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처음에 보신 거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건 일요일.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 앞에 편의점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지금 모든 관심이 지금 쏠려 있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심이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먼저 발끝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 발끝 운동화입니다. 네, 지금 총선 때 신었던 운동화인데요. 11일, 네, 토요일 날 이 목격된 운동화가 같은 운동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거 봐, 그 운동화 총선 때 그 운동화 또 신었잖아. 이거 나 돌아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운동화 잠깐 신고 또 버리진 않으니까 또 신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운동화는 한번 사면 몇 년 신잖아요. 네. 바로 없어질 때까지 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네. 뭐 패션 감각이 있으면 다른 운동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반 정치인들이랄지 기득권 정치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첫째가 당심에서는 압도적이죠. 네. 그 민심도 굉장히 우호적이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이제 팬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 정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즐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서관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네. 이미지에서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전대를 앞두고 상당히 이제 몸풀기시 하는 것이고 또 저런 반응을 보면서 또 이번에 전대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유튜브 댓글로 오드리25님이 도서관 정치인가요? 왜 하필 도서관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지금 아마 김광석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예, 저기 그 유튜브 질문에 대한 댓글과 답변이자 김광석 변호사님 댓글의 답변을 이어가면 네. 도서관 정치는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의 대표 사례거든요. 자신이 어떤 책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에 팬심을 얻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 전 위원장이 보고 있는 책에 주목할 만한 점이 그 김보영 작가의 SF 소설입니다. 네. 보통 정치인들이 SF 소설을 많이 읽는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저는 메시지의 함의는 네. 사실 SF는 한국 문학에서 변방이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2020년 이후에 완전히 주류로 자리를 잡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러한 서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굳이 대입을 해본다면 네. 도서관에서 변방에 있었던 자신이 주류로 가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역할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손에 뭘 들고 있었냐, 무슨 책을 봤느냐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뭐 종의 기원담, 역병의 바다 이런 걸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그 SF 소설이 좀 종의 기원담이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들어보니까 이 책 내용이 로봇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로봇의 시각에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SF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책, 역병의 바다, 뭐 역병,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럼 책들이 근데 더 많아요. 무슨 책이냐? 코스믹 커넥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워요. 코스믹 커넥션이 뭔지 찾아봤더니 과학서적이에요. 우주, 천문학, 생명의 기원 막 이런 얘기고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보통 슈퍼사이클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얘기가 될 때 쭉 상승하다 갑자기 급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그런 걸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다 궁금해합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책으로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법무장관 시절에 한 고등학생인가요? 그 친구한테 이제 모비딕이라는 뭐 책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뭐 개인 취향이 약간 좀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예전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어디에 뭐 국회나 도착하면 바로 안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취재기자들, 사진기자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고 주목을 많이 받는데 네.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뭐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유명 배우와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게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전당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제 사실은 출마를 안 할 거라면은 자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중들이 많이 가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본인의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계속 자신의 주목도와 관심이 끊기지 않을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게 향후 있을 전당대회에 나 나갑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저희가 아까 발에서 시작했죠. 발 운동화 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슨 책을 들고 있나 봤죠. 좀 더 올라가서 얼굴로 좀 가보겠습니다. 얼굴로 가면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요게 좀 보이시나요? 요게 약간 핑크색으로 요렇게 간 네. 핑크색으로 간 요거. 이게 대체 뭐냐 싶었는데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귓구멍에 꽂는 게 아니에요. 이어폰은 보통 귓구멍에 꽂죠. 근데 이게 아니라 요 앞에 요 뼈 부분에다가 요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걸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 골전도 이어폰 쓴다. 여선웅 의원님 쓰세요? 네. 와, 아니 골전도 이어폰 언제 나온 겁니까? 골전도 이어폰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한 네. 2, 3년 전부터 이제 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면 주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뭐 과한 추측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과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추측입니다. 네. 여성 의원님 그런 개인 이야기를 다 추측이에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가장 뭐 패션 아이템 네. 그리고 가장 유행하는 뭔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본인의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네. 주변의 소리도 확인할 수 있어서 네. 뭐 혹시 모를 뭐 다른 거에 대비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팬 요청 뭐 사인 같은 거.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김광석 변호사님. 저는 아까 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아까 종회기원담 이런 것은 네. 이제 인간 입장이 아니라 로봇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SF고 굉장히 흥미롭지만 네. 이제 본인의 자신과 관련된 걸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역병의 바다 있었잖아요. 네. 역병의 바다도 어떤 소통할 수도 없고 존재를 알 수 없는 것부터 어떤 공포를 느끼는 이제 그거에 관한 책이에요. 작가가 이제 김보영 작가랑 똑같은 책인데 네.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처지와 관련된 거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기하는 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도 그거잖아요. 비트코인 푹 올랐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보면 비대위원제 때 가장 클라이맥스를 이루었고 근데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 세계에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책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핫한 책들이거든요. 네. SF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이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흥미도 있으면서 뭔가 네. 읽으면서 스스로한 처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에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책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과도하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지금 많았어요. 근데 일단 골전도 이어폰과 비트코인 책과 로봇의 입장에서 쓴 이 SF 소설과 이런 것들이 윤주진 위원님 예. 결국은 하나로 다 꿰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뭔가 의도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인가, 뭘까요 그게? 일단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정치권이 시끌시끌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상당히 피로도가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탈정치화된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 뭔가 앞서가 있는 기술과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본인의 어떤 그 깨어있는 모습, 지적으로 상당히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 같아요. 그 매력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권 수업이죠,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읽고 있는 책들, 과거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읽었었고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되게 두껍고 어려운 책들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 정치권의 이 레벨에서 본인은 한참 위에 올라가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공부하고 있다. 나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매우 충실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준비된 정치인의 모습도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